그래?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, 똥광입니다. 네,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를 또 테마를 정해봤는데요. 자, 이제 면접을 갔을 때 꼭 알고 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그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에 지원을 하고 또 면접을 보고 하는데 되게 특이해요. 대체로 보면은 뭐 근무 시간 얘기하고 월급은 얼마고 언제부터 할 수 있고 했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죠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게 많은데 제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면접을 이제 구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는 좀 꼭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일단 직장이잖아요. 단순히 내가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 있겠지만 이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전제를 좀 먼저 깔고 우리가 그 직장을 봐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. 돈 외에 내 어떤 성장이라든지 또 어떤 만족, 스트레스는 좀 적은지 이런 것들.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당장 내가 뭐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여기서 내가 배운 것들이 5년 뒤, 10년 뒤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을까? 예, 그런 쪽을 보시고 좀 치과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당장 내가 받는 5만 원, 10만 원이 바꿔 얘기하면 내 미래의 큰 가치를 빌려오는 빌려오는 개념이죠. 그게 얼마나 이제 소중한 시간입니까? 특히 뭐 사회 초년생이나 저연차 선생님들은 그 시절에 배우고 성장해야지만 나중에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른 데보다 뭐 당장 그죠? 조금 더 준다고 해가지고 단순 업무만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직해야 될 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예,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고 지금 내가 덜 받는 5만 원, 10만 원 예, 이게 뭐 친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작다고 자존심 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그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좋든 싫든 본 얘기를 해야 돼요. 그 면접 이제 담당자나 이제 원장님하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기준을 드리는 10가지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여러분들이 알아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가능하면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직구로 여쭤보시는 것보다는 우회적으로 확인을 해서 오면 좋겠죠. 그래서 이 영상이 이게 시간이 몇 분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가능하면 그 10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길면 제가 잘라가지고 예, 몇 개씩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첫 번째는요. 일과 시간 외 근무, 예, 토요일 근무.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쭉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보통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직장인들 8시간 근무를 하죠.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총 9시간입니다. 그럼 중간에 1시간이 더 많지 않냐? 이게 바로 이제 점심시간이에요. 어떤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게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? 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점심 휴게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보통 우리가 근무를 하는 시간으로 보죠. 그래서 뭐 9시 반부터 진료를 하게 되면 보통 6시 반까지 그렇게 해서 8시간을 맞춰 가지고 보통 주 40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치과라는 곳이 보면 좀 공공재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랑은 다르게 야간이라든지
토요일 또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과 시간 외에 그 정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또 근무 시간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야간 진료는 뭐몇 시까지 하는지, 야간 진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 1.5배 받고 그런 건 없어요. 왜냐하면 법적으로 야간은 밤 10시부터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야간 진료가 아니고 예, 저녁 진료인데, 그래도 일주일에 내가 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몇 번 좀 늦게 마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,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오전 오프를 몇 개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야간 진료 여부 한번 보시고, 그 다음에 그 토요일 이제 근무가 생각보다 또 꽤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떤 치과든 토요일 날 진료를 안 하는 치과도 있습니다.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딱 하고 예, 그냥 깔끔하게 하는 치과도 있는데, 대부분 치과는 토요일 진료를 하죠. 그래서 보통 점심을 안 먹고 한 2시까지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.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관리자로 있었을 때 직원들의 요청으로 예, 1시까지 했던 치과도 있습니다.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1시간 차이가 되게 커요. 토요일 날. 토요일 날 1시까지 하면 친구랑 점심 약속을 잡을 수 있고요. 어, 2시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미안해서 약속을 못 잡죠. 근데 대체로 그렇게 뭐 1시까지 하는 치과는 많이 없고요. 대체로 일반적인 치과는 보통 2시 정도까지.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일반적인 치과들이 오후 4시, 3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5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뭐 치과마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특히 교정 치과를 지원하시게 되면 어, 야간이래 토요일 날 진료를 무조건 오후에 하신다고 봐야 돼요. 왜냐면 환자분들이 토요일 날 많이 몰리시기 때문에 어, 내가 토요일 날 진료를 하기 싫다. 예. 그렇지만 교정은 하고 싶다. 이건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이죠. 그래서 토요일 근무 부분, 그 다음에 야간 근무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거기에 한 달에 몇 번을 참여해야 되는지를 이건 되게 정확하게 여쭤보실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결국 출근하겠습니다 해서 계약서 사인하고 한 것보다는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꼭 또 체크하셔야 될 게 초과 근무에 대한 걸 좀 짚고 가셔야 돼요. 이 초과 근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시간 외에 가끔씩 어, 초과 오버타임이라고 하죠. 이게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치과가 있습니다. 예, 그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. 되게 뭐 환자분들이 정말 그 시간에는 못 와가지고 또 중요한 환자분이신데, 예,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단은 뭐 이 초과 근무가 자주 발생하는지 아니면 거의 발생 안 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, 발생한다 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 보상 체제가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짚고 가는 게 좋겠죠. 어떤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단위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,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, 또 어떤 치과는 뭐 당연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물론 꼭 뭘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당연히 생각하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어쨌든 고생을 좀 하는 부분이고,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보면 야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감내를 하는 것과 모르고 갔다가 갑자기 닥치게 되면 되게 당혹스러워요. 그래서 이런 초과 근무에 대해서 어쨌든 좀 미리 면접 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좋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이걸 꼭 여러분들이 이제 짚으셔야 되는데, 단순히 친구랑 월급 비교하시면 의미가 없어요.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오버타임 수당이나 야간이라든지 이런데 일을 더해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요, 둘이 만나면 서로 불만이에요. 한쪽은 근무를 많다고 예, 많이 한다고 불만이고, 한쪽은 돈이 적다고 불만이죠. 비교해 보면 똑같은데. 그래서 좀 기준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. 그 기준은 음, 주 40시간 기준에 어, 40시간 기준에 이제
급여가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해지면 되겠죠. 그럼 44시간이면 당연히 그 초과 근무 10% 이상이 더 급여가 높아야지 정상인 부분일 거예요. 그래서 40시간 기준의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손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. 그냥. 그래서 그 일반 연봉에서 보통 12분의 1 혹은 13분의 1로 나누는데 뒤에 이제 그건 한 번 더 제가 짚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40시간 기준으로 가셔야 되고 정확하게는 주 5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 40시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.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해도 6일 나오면 주 6일 근무예요, 그건. 그러니까 40시간 기준의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맞춰가지고 기준이 정해지고 뭐 일을 더하면 비례해서 더 받으실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좀 웃긴 건데 그래도 확인해 봐야 돼요. 이게 치과 쪽에는 이 월급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저희 카페에서도 너무 웃긴 게 왜 우리 치과는 밥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는데 그거 되게 좀 창피한 상황이에요. 이 사업주가 밥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. 예, 식사는 자기가 사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업주의 호의지 그게 내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, 절대. 예, 왜냐면 이게 호의를 베푸는 쪽은 그 상대가 권리를 알면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밥 사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면접 보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요.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. 얘는 이렇게 밥 먹으러 왔나? 뭐지? 자기 밥을 왜 나보고 사달라고 하지? 회사 쪽에 사달라고 하지? 자, 군대에서도 장교들 자기들이 밥 사 먹습니다. 사병들은 밥을 주죠. 네. 근데 요즘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치과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, 이걸 되게 우회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. 밥 사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혹시 여기 점심 때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. 예, 그러면 이제 나가서 사 먹는다, 뭐 시켜 먹는다,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도시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먹었던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그거 병원에서 다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밥을 주는갑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10개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영상이 너무 길대요. 그래서 불편했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그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제 바로 또 끊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 또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